커다란 창문을 열고 난 그냥 영화를 보네. 창밖의 영화. We all lie. Tell you the truth. 스카이캐슬과 함께 뜨거운 두 달여 시간을 보낸 안녕하세요. 창문의 창밖의 영화 배우 주예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여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서은선입니다. 아니 저는 이 노래로 시작하실 것 같았거든요. 네. 근데 예상하고 들었는데도 웃겼어요. Sometimes. 여러분 처음으로 다루는 드라마 특집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과 입장이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토요일이에요. 네. 그래서 어저께 엄밀히 말하면 오늘 아침에 끝났죠. 12시 넘어서 끝났으니까. 그렇죠. 오늘 네. 아침에 끝났고 네. 저희는 보고 급하게 네. 모였습니다. 네. 마지막 회까지 보고 다루려고. 저희 그리고 이 방송 월요일에 업로드될 업로드를 거라서 되니까. 오늘 내일 미친 듯이 편집을 하고. 그렇죠. 네. 오늘은 뭐 웬만하면 그냥 다 내보내야죠. 뭐 그렇게 편집할 시간이 없어서요. 네. 네. 어쨌든 여러분 잘 보셨나요? 스카이캐슬? We Are Live 보셨나요? 역시 잘 어울리세요. 그 아. 목소리. Sometimes 그 뒤에 가사 아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거기만 하는데. 제가 이거를 부르고 싶어서 가사를 찾아봤어요. 진짜. 그렇구나. 네. We Are Live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스카이캐슬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은 소식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먼저 후원금 소개부터 해주실래요? 네. 우선 저희 또 카카오뱅크 후원 계좌로 김자영님께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자영님은 배우분이라고 네. 들었어요. 맞죠? 네. 사실 저랑 한 두 작품에서 같이 연기를 했었던 경험이 있고요. 선배님이 너무 좋으셔서 약간 권위의식도 되게 없으시고 현장에서 편하게 해주시는 스타일이고 은성 감독님도 아시겠지만 네. 정말 연기 잘하셔가지고 정말. 독립영화계에서도 엄청 유명하시거든요. 근데 선배님께서 제가 팟캐스트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챙겨 들으시면서 응원의 의미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자영님 언제나 저희는 열려 있으니까 놀러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같이 영화 얘기하면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영화 정말 좋아하세요. 영화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 진짜로 추천해주시고 네. 넷이서 한번 방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네. 좋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메일 소개는 없지만 댓글 소개를 몇 개 해보려고 해요. 네. 네, 저부터 한번 해볼게요. 저희 팟빵 게시판에 가면 댓글을 달 수가 있는데 그쪽에 달린 몇 가지 댓글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금박쥐와 청동거인님께서 해주셨는데 죄 많은 소녀 편을 듣고 리플을 남겨주셨어요. 근데 방송은 잘 듣고 있다고 하시면서 저희 목소리가 헷갈리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네. 헷갈리시나? 근데 가끔 그러게요. 저희가 흥분할 때 저도 좀 헷갈리거든요. 네. 막 웃고 이럴 때. 네. 그래서 유튜브로 한번 영상을 해보시면 어떠냐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네. 뭐 저희 영화 쪽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네. 또 배우분이시고 전 아니지만 뭐 충분히 네. 언젠가는 도전해볼 수 있겠죠. 단체로 헤어 메이크업 하고 와서 못 알아보시. 배를 못 쓰고 속눈썹 2개 붙이고. 은성 감독님도 소개 하나 해주세요. 네. 컴도포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이분은 인스타그램에서도 댓글을 남겨주셨고, 또, 여기 팟빵 게시판에도 남겨주셨는데요. 저희 콜미 바이 유어 네임 편, 그거 예고했을 때 남겨주셨거든요. 그리고 보고 나서 또 게시판에 남겨주셨고, 이분은, 미국에서부터 첫 방송부터 들어두셨던 애청자라고 합니다. 알렉스님에 이어서 네. 미국 청취자분이 또 나오셨네요.
네, 콜미바이 유어네임에서 책과 함께 소개해준 것들이 좋았다고 책도 꼭 읽어보신다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굉장히 긴 답글인데 저희 너무 뿌듯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리고 마지막. HHI 0909 9월 9일생이신가 봐요. 님께서 혹시 영화 신청도 가능한가요? 아이토냐도 기회 되시면 한번 해주세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저희가 첫 화 때 연결 컨텐츠로 여름애님께서 네. 아이토냐를 언급하셨었잖아요. 네. 언제 한번 연결 컨텐츠를 다루는 네. 거 해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네. 특집으로 또 영화 한 편만 다루는 게 아니라 좀 테마를 만들어서 네. 해봐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 이런 네. 얘기 저희 나누고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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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다루도록 할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비올레 들어가야죠. 거짓말쟁이들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스카이캐슬 1화부터 따라서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9화부터 봤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9화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이거를 다루면서 1화부터 다시 봤죠.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까지만. 네. 과거형이네요, 머리. 네. 예린 씨는 1화부터 저는 보셨나요? 1화부터 봤는데 본방을 본 게 아니라 15화 차쯤에 너무 재밌다는 이제 얘기들을 듣고 이제 거의 끝날 쯤이었던 거죠. 그때 저는 그냥 1화부터 정주행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리고 15화까지를 순식간에 한 5일 만에 다 보고 16화부터는 본방 사수를 하기 시작했죠. 제가 제일 늦게 봤는데 은서 씨가 먼저 네. 재밌다고 네. 해주시고 예린 씨도 재밌다고 네. 하셨는데 제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넷플릭스에 있더라고 또 심지어. 맞아요. 그래서 그때 보기 시작했고 제가 쭉 달리다가 다뤄보면 어떨까 두 분도 재밌게 보셨으면 하고 권했었고요. 네. 그때까진 분위기 참 좋았죠. 네. 그래서 처음으로 이 스카이캐슬을 한국 드라마를 다루게 됐습니다. 워낙 화제작이기도 하고 해서요. 네. 이거 한번 여쭤볼까 봐요. 스카이캐슬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았을까요? 빠른 전개? 자극적인 소재들?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있었고. 네. 뭐 교육에 대한 스릴러에 가까운 드라마는 또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보통 이렇게 불륜이나 네. 네. 뭐 출생의 비밀 음. 뭐 여기도 있지만 네. 네. 그래도 뭐 핵심적인 이야기는 교육이잖아요. 네. 이 교육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관심 있는 주제인지를 좀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사교육. 사교육이죠, 네. 사교육. 이렇게 해서 소개를 이제 해드리면 작가는 유현미 작가님, 감독님은 조현탁 감독님이시고 네. 20부작 완결입니다. 네. 시청률은 현재 종편 사상 최고 시청률을 찍어서 와. 도깨비를 이겼다고 해요. 와. 어제게 23%? 23.8%. 그 정도 됐다고 합니다. 이제 출연 배우를 소개를 해드리면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다 언급을 해볼게요. 드라마다 보니까 많아요. 네. 일단 어른 라인부터 해볼게요. 순서는 부부 순서입니다. 네. 네, 염정아, 정준호 부부, 이태란, 최원영, 네. 윤세아, 김병철, 오나라, 조재윤 여기까지는 부부들이고요. 그다음에 김서영, 네. 네, 쌩님, 선생님. 정혜리, 김정란, 남편 빠졌다. 유성주, 이분인 것 같은데. 네. 송건희는 아역 라인이고요. 영재. 자, 이제 아역 라인으로 넘어가면 김혜윤, 이지원, 찬희, 김동희, 조병규, 박유나, 이유진, 김보라, 조민여. 여기까지. 네. 네. 조 선생님 빠졌네. 이한진. 네, 죄송합니다. 이한진님. 나름대로 끝까지 나오셔서 네. 이분도 언급을 해야 됐어요. 자, 이렇게 많은 등장인물들, 그리고 어른 라인과 아역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드라마입니다. 네, 첫 장면 기억나세요? 기억납니다. 네, 예린 씨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 드라마에 처음 어떻게 시작을 했나요? 대치동 학원가에서 음. 예서를 픽업을 하면서 네. 시작이 되죠. 네. 한서진. 염정아가. 네. 그렇죠? 네. 한서진이 염정아고 예서는 서진의 딸이죠. 네.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는 네. 중학교 3학년. 자, 이제
줄거리가 굉장히 길지만 네. 이거 그래도 이제 원래 하던 분량 정도로 제가 준비를 일단 해봤어요. 네. 스카이캐슬은 고급 빌라 단지입니다. 그렇죠? 이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외관. 알아보니까 용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강남일 순 없잖아요. 그런 산자락에 네. 주택처럼 생긴 우리나라에 잘 보기 힘든 그런 캐슬이란 이름이 어울리는 고급 빌라 단지 이름이고요. 이제 드라마 주인공들은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곳은 단지 돈이 많다고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서 자부심이 있고 또 전문 직종의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이웃 간의 친밀함이 좀 돈독해요. 하지만 그만큼 경쟁도 심한 곳이죠. 남들 눈에는 부와 권력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 사이에도 나름 계급이 있고 또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카이캐슬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위치, 예를 들어 의사, 뭐 교수, 보통 그런 직종들, 의사 중에서도 센터장을 노리고 있냐, 아니면 좀 밑에서 아직 하고 있냐 이런 거에 따라서 경쟁하지만 무엇보다 자식 간의 계급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이들의 계급을 결정짓는 건 대입이고 또 구체적으로는 서울대 의대입니다. 네, 이 얘기예요. 결국 스카이캐슬 안에 있는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을 서울대 의대를 보내고 싶어서 노력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회를 보면 캐슬 주민 중에 한 명이 이 꿈에 서울대 의대를 보낸 거죠. 그래서 축하 파티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여기 들어간 친구는 반듯하고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그런 영재라는 학생이에요. 그 스카이캐슬 부모들의 부러움의 대상이면서 꿈이죠. 하지만 이 파티의 진짜 주인공은 영재가 아니에요. 영재 엄마죠. 캐슬 안의 남자들이 다 의사나 교수같이 전문직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캐슬의 엄마들은 적어도 여기 나오는 사람은 100% 전업주부입니다. 네. 그래서 전업주부로서 아이들 교육에 매진을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영재의 성과는 곧 엄마, 명주의 성과인 거고요.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 파티를 열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명주는 김정남 배우가 연기합니다. 파티를 열어준 사람은 아까 처음에 나온 서진이고요. 서진은 염정아가 연기하고 드라마의 중심 인물이죠. 근데 이게 뭐 선의에 의해서 열어준 게 아니라 속셈이 있어요. 고1에 올라가는 자기 딸을 위해서 그 영재에 대해 비결을 좀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알고 싶어 하는 건 서진만이 아니고요. 쌍둥이를 둔 엄마, 승혜도 명주에게 잘 보이려고 했어요. 승혜는 윤세아 배우가 연기합니다. 명주는 여행을 떠나기로 하고 있는데 떠나기 전에 그 두 사람 다에게 합격 비밀을 알려줘요. 그건 바로 고등학교 3년간 학생의 성적뿐 아니라 삶 전체를 관리하는 입시 코디네이터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알고 보면 영재는 이 코디네이터의 도움으로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스카이캐슬의 유행어가 많잖아요. 네. 그 중에 뭐 기억나세요? 코디라는 말도 유행인 것 같아요. 코디라는 말이 그 전에는 맞죠. 코디네이터 네. 이 옷 그거였는데 지금은 코디하면 입시 코디가 좀 떠오르는 그런 것 같고 또 뭐 있죠? 유행어요? 여기서 파생된 뭐 새로운 단어들 수행. 쌩님 굽실거리면서 쌩님 네. 쌩님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또 뭐가 있지? 비속어. 네, 예린 씨가 아갈머리 확 찢어버릴래. 그렇죠. 아갈이가 아니라 아갈머리로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아갈머리는 네, 또. 저도. 그래서 그런 식의 많은 유행어가 파생됐는데 그 중에 이 코디라는 것도 하나의 직업군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진과 승혜는 명주가 소개해준 최고의 코디와 접선을 하는데 이 코디하고 뭐 원한다고 다 선생님으로 모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1년에 딱 2명만 받는 이 최고의 코디는 학생을 스스로 선택하고요. 서진의 딸 예설을 결국 이 코디가 고르게 되죠. 이 코디의 이름은 김주영이고 김서영 배우가 연기합니다. 네. 네, 스앵님이죠. 너무 좋아요. 일단 그렇죠. 처음에 한 4부까지는 좀 본 적 없는 캐릭터라고 느꼈거든요. 뭐지 이 여성 왜 이렇게 흔들림이 없지? 근데 이제 중반으로 갈수록 이제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이 캐릭터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설명이 되긴 하는데 네. 초반엔 특히나 더 카리스마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선택이 됐긴 했는데 이제 한서진과 그의 딸 예서가 정확한 액수가 나오진 않지만 한 수십억 정도가 들어가는 네. 상황이라서 음. 그 정도 돈은 운용하기 힘들잖아요. 서진은 남편 대신에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사정을 털어놓고 돈을 받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서 그 의사 사모님인 서진이 그리고 남편이 꽤 직책이 높아요. 네. 캐슬 안에서 그러니까 좀 괜찮아. 따르는 그 오나라죠. 네. 따르는 동생도 있고 또 애들도 공부 잘하고 음. 이러니까 나름대로 동경의 대상인 엄마지만 이 시어머니 앞에서는 거의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네. 왜냐하면 알고 보면 여기 안 써 있는데 알고 보면 좀 비밀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대학병원 의사 사모님이긴 한데 자기를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하는 거죠. 하지만 돈을 빌리고 나서는 그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런 모든 상황들, 안 좋은 모든 상황이 해결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희망을 꿈꾸게 됩니다. 한서진이. 네. 그만큼 한서진에게는 예서를 성공시키는 게 다른 엄마들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스카이캐슬 주민들의 삶을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 여행을 떠났던 명주가 예정보다 일찍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날 밤에 스카이캐슬 안에 있는 얼어붙은 호숫가에서 네. 남편의 산탄총으로 네. 자살을 하는 거죠. 이게 1회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한국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전체적으로. 너무 특이한 거예요. 이 인물들의 욕망이. 그래서 저도 그래서 좀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이후로 서진은 명주의 자살이 그의 아들 영재랑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살을 우리도 궁금하지만 이 주민들도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이 영재 일기 안에 착하고 반듯한 아들인 줄 알았던 서울대 의대생 영재가 부모에 대한 분노를 가득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서울대 가면 나 당신들한테 복수할 거야. 이런 식으로 무서운 말도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영주가 자살이 뭔가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데 한 부분에는 이 복수심을 부추긴 게 아까 그 유능한 코디인 김주영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분노한 서진은 자기 딸을 맡긴 초반인데 주영을 찾아가죠. 그러면서 차로 뭐 거의 들이받고요. 이제 다 그 상대방의 네. 차를 손찌검까지 하면서 너 같은 살인교사범한테 내 딸 못 맡긴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가버려요. 네. 근데 그렇게 당당했는데 네. 한서진은 궁지에 몰리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예서의 입시 준비를 자기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서가 원하는 만큼 도저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무능한 거예요. 은근히 또 엄마들 사이에서 왕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불안해지고 서진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 바로 이 딸 예서이기 때문에 자신의 희망의 불씨가 점점 꺼져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영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모질게 해놓고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서 주영 앞에서 무릎까지 꿇게 되죠. 마음이 한쪽은 불안하지만 이제 주영이 이렇게 해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가정 불화까지는 내가 마음대로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마치 하나의 주문처럼 간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달라. 나는 다르고 예서도 그 영재네랑 달라.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영재 자체가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좀 휘두르는 사람이었고 엄마는 1등만 좀 집착하는 엄마였고 그 속에서 영재가 정신과 치료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집이랑 달라라는 그런 마음을 자꾸 방어 기제로 삼는 거죠. 네. 이후로 문제는 서진은 주영의 약간 꼭두각시처럼 무엇인데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자식을 볼모로 잡힌 것처럼 된 거예요. 네. 그 선택지가 사라져가고요. 그러다 보니 그냥 서울대 입학 이것만 하나만 목표로 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서진의 계획을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바로 죽은 명주의 집에 이사온 수임이라는 인물이에요. 수임은 이태란이죠. 수임은 서진과 동창인데 서진이 결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과거를 알고 있어요. 네. 여기서 한서진의 비밀이 나오는데 시드니 은행장 딸이고 뭐 되게 잘 나가는 그런 집안이라고 그렇게 어필을 했었는데 알고 보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밑에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자란 과거를 갖고 있죠. 네. 자신의 과거뿐 아니라 자녀 교육에까지 간섭하는 수임 때문에 서진은 점점 적대심을 갖게 되고요. 하지만 수임도 만만치 않은 인물이라서 스카이캐슬 내에 숨은 비극을 파헤쳐서 소설을 쓰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어른들의 이야기고
이제 뒤에 조금 더 덧붙이자면, 해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나는 예서의 라이벌이고요. 2등이죠, 항상. 그런데 아픈 어머니를 돌보느라 불법 과외를 하고 있는 소녀 가장이에요. 예나와 해서는 등수만 다투는 게 아닙니다. 수임의 아들 우주를 놓고 미묘한 삼각관계까지 빠져요. 근데 여기까지 아까 위에서 말한 설명드린 데까지가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고요. 여기서부터는 한국 드라마 특유의 이제 출생의 비밀 감이 되죠. 알고 보면 해나는 자기 딸하고 라이벌인 그 해나가 자기 남편의 첫사랑과의 사이에서 낳은 숨겨진 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진은 이제 자녀 교육뿐 아니라 김주영이라는 인물이 몰고 온 불길한 예감, 그리고 자신을 지지해주지 않는 남편과의 관계, 시어머니에 대한 돈도 빌렸으니까 능력을 증명해야 되고, 또 수임과의 그 힘겨루기도 해야 되고, 또 혼의 자식인 해나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서진은 이걸 막아버려 애쓰면서 한 가지 목표에 집중을 하는데, 그건 바로 예서를 서울대 의대 합격시키는 거죠. 김주영 선생은 해나를 실패하게 하는 게 예서를 성공하게 만드는 거다라는 전략을 서진과 공유하고요. 어느새 서진은 하나이를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전략에 동참을 하게 되고 점점 더 주영의 뜻대로 움직이게 돼요. 심지어 해나를 집으로 들이라는 주영의 괴이한 전략에 따라서 자신의 두 딸과 배다른 자식인 해나를 함께 지내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자면,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다는 평범한 욕망은 어느새 벗어날 수 없는 덫이 되어 서진의 목을 졸라오기 시작합니다. 스카이 캐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까지. 네, 워낙 내용이 많다 보니까, 근데 핵심적인 건 서진이란 네. 인물과 김주영 선생, 해나 삼각관계인 것 같아요. 삼각구도. 네. 자, 이제 한 줄평을 해볼까요? 어렵다. 해시태그 한 줄평. 이게 사실 어제 마지막 편을 딱 보고 나서 네. 정리가 확 될 줄 됐어요?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 또 5자 글자로 고수하려고 5자 글자 평 딱 나올 거야 했는데, 모르겠네 싶어가지고. 준비 못 하셨어요? 아니요, 했어요. 했어요? 네. 5글자? 네. 5글자. 저도 5글자. 네. 은선 씨도. 네. 네. 그러면, 네.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그냥 여성 배우들. 스카이캐슬. 네. 좀 이상한데. 네. 잠깐만요. 뭔가 패러디한 건데, 이게. 올백 마녀전. 백발마녀전의 패러디예요. 네. 예린 씨는? 염정아 캐슬. 여배우에 집중하시고 염자에 집중하죠. 저는 마녀에 집중을 했는데. 공통점이 있네요. 여자들. 네. 여자들이라는. 자, 그러면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는 이 드라마가 진짜 좋았던 거는 정말 매력적인 여성 배우들, 특히 나이대가 이제 연기 생활도 꽤 오래 20년 이상 거의 한 20년까지는 아닌가? 모든 배우들이 여튼 40 이상의 여배우들이 주인공으로서 자기 존재감을 너무 드러내는 그런 드라마가 너무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런 드라마가 이제 뭐 메인으로 한 명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그 스카이캐슬 포스터 보면은 5명인가요? 4명인가? 5명. 네. 5명이? 명주 빠지고. 예. 그 배우들이 딱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으로 포스터가 딱 있는데 너무 좋았어요. 캐릭터들 다 각각 다르고 매력 있고 연기 너무 다 잘하시고 그런 배우들을 보는 반가움? 그리고 정말 너무 신나서 한다는 게 전 보였어요. 배우들이. 네, 배우들이 재밌고 여기에 정말 신나고 네. 되게 이걸로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야 이런 느낌보다 정말 이런 캐릭터를 만나서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나고 잘할 거야 이런 게 너무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너지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재미가 있었죠. 여기까지? 그 초반에 시청률도 잘 안 나왔어 하더라고요. 1.7%로 시작을 네. 했대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순수한 마음이었겠지. 그때는 더더욱 부담감도 없었을 거고. 네. 그렇죠. 예린 씨는?
염정아 캐슬. 네. 그러니까 뭐 5자 글자를 드라마 내용적이나 뭐 그런 거로 전 정리를 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근데 내용에서 사실 마지막 회로 가면서 좀 실망을 많이 해서 정말 하지만 끝까지 실망하지 않은 건 염정아 배우님 뿐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드라마 마더를 잠깐 언급을 하면서 네. 거기에 출연하셨던 이혜영 선생님의 연기를 모아서 가보로 간직하고 싶다라는 얘기까지는 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 염정아 선배님의 연기를 보면서 그랬었어요. 정말 매 화마다 너무 훌륭한 맞아요. 연기가 많고 너무 훌륭해. 네, 저는 이 한서진이라는 캐릭터를 너무 매력적으로 보게 됐는데 맞아요. 그거는 정말 염정아 선배님이 힘이 컸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다른 배우였으면 이런 느낌 났을까? 못 살렸을 것 같아요. 상상이 안 가요. 네. 진짜. 그 대사도 별로인 것도 많거든요. 상투적인 맞아요. 것도. 맞아요. 그쵸? 네. 근데 그거를 너무 잘 네. 살려신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좀. 그리고 이 되게 극성맞은 엄마의 캐릭터가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그 고등학생 아이들의 시선에서 전 드라마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호감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캐릭터인데 이런 저를 감정이입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서진이라는 인간에. 네. 네. 왜 저런 얘기를 하는지 알겠고 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도 너무 잘 알 것 같아서 정말 배우의 힘이 대단했다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 저도 그 처음에 서진이란 인물에 설득돼가지고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올백마녀전이라 했는데 이건 김주영 선생님이겠죠.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 회 때문에 이런 해시태그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20회를 보고 한 성이 이제 옛날 동화책 같은 거 보면 마녀가 와서 저주를 내리잖아요. 네. 그럼 다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마녀를 어디서 먼 나라에서 왕자님 같은 사람이 와서 이제 처치를 하면 네. 사람들이 자다가 깬 것처럼 마법에서 풀리잖아요. 음. 저는 이 20회가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이게 사람들 얼굴이랑 다 눈도 다 풀려 있고요. 그러니까 전에 알던 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녀가 맞죠. 떠났잖아요. 감옥으로. 네. 그리고 마법에 풀린 것처럼 저주에서 벗어난 인물들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김주영은 마녀였구나.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한서진만큼 김주영도 인간으로 더 입체적으로 그렸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엔 악을 상정하는 거에 그쳤고 그게 하나의 마녀로 나와 있고 결국 마녀가 사라지니까 다 행복해진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백마녀전이라고 맨 끝장면 보니까 그 마녀가 한 번 더 나오고 끝나더라고요. 네. 올백하고 있더라고요. 그 올백머리 진짜 그 아세요? 머리카락 한 올도 안 보이려고 완전 막 이렇게 해서 되게 아팠대요. 아팠대요. 머리도 짧으신데 그렇게 좀 실핀 꽂고 막 예쁜 거 보면 예빈이도 올백했다. 그거 아세요? 인스타그램에 김서영 배우님이 이제 이거 이제 방영하기 전에 올백한 거 모니터 화면을 사진 인스타에 올렸는데 댓글로 신성우 배우가 그거 아시죠? 삭발했니? 진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약간 실루엣처럼 까맣게 되니까 이거 뒤에 이렇게 번이 안 보여서 멋있다 이렇게 응원한 거예요. 삭발했니 멋있다. 뭐. 아니 저는 방금 신성호 배우랑 닮은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너무 웃기다. 진짜.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무슨 얘기를 더 해볼 수 있을까요? 원래는 우리 연출 연기인데 기억에 남는 장면도 괜찮고 먼저 얘기해도 좋을 것 같고 연출 연기적으로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네. 드라마가 보통 이제 1화랑 2화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이때 시청자의 눈을 사로잡지 않으면은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저는 뭐 9화부터 보긴 했지만 1화를 다시 정주행했었을 때 재밌었거든요. 와, 1화 때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총성과 그쵸, 함께 갑자기 확 깨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이거 진짜 잘 될 수밖에 없다. 맞아, 잘 만들었어요. 1회. 1회가 너무 탄탄하죠. 퀄리티가 높아요. 네. 전개도 되게 촘촘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되게 성공적으로 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보기엔 매번 엔딩이 굉장히 엔딩 맛집.
엔딩 뭐? 엔딩 맛집. 진짜 맛있어요, 엔딩이. 어. 그래서 보니까 1화도 1.7%인가 찍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2화가 바로 3% 이상으로 올라갔던 그러니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그럴만해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맞아요. 엔딩 진짜 좋더라고. 네. 그 10화까지는 시나리오가 나와 있었대요. 음. 그래서 감독이 엔딩을 본인이 어느 구간에서 할 수 있을지 정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회를 딱 쪽대본을 받아서 막 찍는 게 아니라 10개 중에 자기가 포인트를 만들고 싶은 부분을 찝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퀄리티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초반 10화까지. 그렇게 시나리오가 대본이 완성도 있게 뽑아져 나와가지고 사전 제작을 해서 방영일이랑 막 겹치지 않게끔 하는 드라마들이 사실 퀄리티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너무 열악하거든요. 진짜 드라마 환경 자체가 밤샘에다가 분량도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좀 점점 좀 힘이 빠진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확실히 너무 몰아서 찍는 느낌도 들고 배우들도 살짝 갈피를 못 잡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원래 16부작 아니었나요? 아 그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뭐 말이 많더라고요. 16화인데 연장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애초부터 20부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아니었을 것 같아요. 20부작은 어, 아니었을 네. 것 같아요. 최소 난 2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쵸. 19, 20회는 저는 이거 16으로 갔으면 명작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쳐낼 게 너무 많아. 불필요한 장면이 너무 많죠. 많고 뭐 정말 고퀄리티의 명화들이 있잖아요. 명작 드라마들 있잖아요. 네. 그 반열로 뭐 하얀 거탑이나 그런 네. 반열로 들어설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이 19, 20화 네. 뭔지 참 네, 아쉽게 너무 됐죠. 아쉬워요. 그동안 혹시 재밌게 봤었던 드라마 어떤 네. 거 있으세요? 뭐 있으세요? 저는 드라마 좋아하는 편이라 음. 일단은 되게 신뢰하는 작가님들 노희경 작가님, 김수현 작가님 그리고 정성주 작가님 세 분 작가님 드라마는 다 너무 좋아하고 제일 좋아하는 거는 요 근래 정말 재밌게 봤던 건 전 미래 정말 제 취향이에요. 아, 미래 네. 클래식과 멜로 네 그리고 시그널도 재밌게 봤었어요. 시그널 좋았죠. 네. 그 정도가 기억이 나네요. 제가 전체를 다 본 드라마가 인생에서 몇 개 없어가지고 내 이름은 김삼순은 이유로 없어서 전 너무 좋아요. 진짜. 좋은 거 맞죠? 진짜 좋아요. 제가 네, 재밌어요. 그 이후로 이 스카이캐슬을 제가 다 본 드라마가 될 뻔했는데 이제 두 분 아시지만 제가 자꾸 잠이 들어가지고 제가 끝나고 카톡을 하는데 제가 답이 없고 주무시나요? 근데 진짜 자다 일어나서 저 깜빡 잠들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 이것도 막 한순간 놓치기 싫어서 막 보고 그렇게 못했어요. 제가 그래도 기억에 남는 드라마는 이것도 끝까지 못 봤는데 유나의 거리라고 네. 초반부를 되게 재밌게 봤었고 그것도 JTBC 드라마죠. 그래요? 그거 네. 극본 쓰신 분이 되게 약간 나이 있는 분이에요. 그 뭐지? 그분 아닌가요? 서울의 달 맞아요. 네. 맞아요. 쓰신. 정서는 서울의 달 정서인데 유나의 거리도 네. 옛날 드라마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들긴 네. 했는데 제가 거기서 그때 말했던 남자의 눈물 그때 제 말 못했었어요. 그녀에게 기억 안 난다고 네. 기억에 남는 남성의 눈물 장면. 유나의 거리에 이희준 배우의 눈물 장면이 있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최고의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그거 정도인 것 같아요. 예린 씨는 많죠? 아니요, 저도 많이 없어요. 가장 최근이 작년 이맘때 봤었던 마더. 그리고 도깨비도 재밌게 봤고요, 저는. 내 멋대로 해라. 저 진짜 10대 좋아해요. 때 되게 좋아했던 드라마. 내 멋대로 해라. 본 것 같은데 못 봤어요. 왜냐면 워낙 유명한 장면들 있잖아요. 거기도 고복수. 눈물씬, 상추 눈물씬. 눈물씬 있잖아요. 고복수가. 담벼락 눈물씬 네, 상추쌈 먹다가 입에 막 나와가지고 노는 장면. 그 고복수와 저는 그 아빠 신구 네. 선생님의 그 앙상블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슬퍼. 네. 너무 닮았어. 너무 슬퍼요, 진짜. 연애시대도 재밌게 봤고요. 연애시대. 유나 씨도 저도 봤어요. 네, 봤어요, 연애시대도 재밌게 봤어요. 봤었어요. 맞아. 연애시대 굉장히 한국 드라마 같지 않았죠, 그거는. 그게 담담했죠, 되게. 제가 알기로 좀 사전 제작을 한 좀 그 당시에 좀 드문 드라마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완성도가 꽤 높죠.
일본 원작인가 그것도? 네, 일본 소설 원작인가 하고. 그렇죠. 가무성과 손예진. 네. 네. 그래서 스카이캐슬이 참 그 명작의 반열로 올라가기 직전에 모래성처럼 PPL과 함께 사라졌다는. 그래도 네, 그래도 아까 말씀해주신 연기 부분은 할 얘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배우들 염정아 포함해서 어떤 얘기를 또 해볼 수 있을까요? 1화에서 그 처음에 대치동 학원가로 이제 시작을 해서 그 꽤 밝게 시작하잖아요, 드라마가. 근데 김주영 쌤님이 네. 나오면서 뭔가 음악이 싹 바뀌어요. 그리고 되게 어둡게 바뀌거든요. 그때 그 VVIP 투자 설명회 그 씬인 네, 건가요? 맞아요. 그때 이제 나오면서 되게 존재감이 정말 있는 배우다 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나오면서. 예린 씨는? 어떤 거요? 연출이나 연기에 대해서 뭐 많이 써오시긴 했는데 이게 약간 다 연기였던 것 같고 염정아 배우님의 연기를 위주로 쓴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렇게까지 썼어요. 명연기 모음 좋아요. 명연기 모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회였죠. 오해. 영재가 폐인이 돼서 네. 김주영 쌤의 사무실에 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그거를 막잖아요, 한서진이. 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식 잘 되라고 모지게 굴다가도 돌아서서 우는 게 엄마야. 너 부모 자식 인연 끊는다고 했잖아! 하면서 딱 맞아. 어른이 아이한테 하듯이 딱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혼내는 게 그게 그냥 단순히 혼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그 명전니에 대한 그런 그리움과 아픔이 되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지금 이 상황에서 비극적인 상황을 맞이한 건 영재인데 어떻게 한서진한테 감정이입이 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더라고요. 네. 뭐 그런 것과 또 인상 깊은 게 9회에서 네. 주민들 모아놓고 이수임이랑 싸우다가 광미양인 거 들통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근데 거기서 정말 너무 당황하고 자존심 상하고 하는데 되게 당당하게 시인을 하잖아요. 네. 그 앞에서 강준상은 쪽팔리다고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구기고서는 떠나요. 그러면서 집에 가서 남편한테 딱 1대1로 얘기를 하죠. 우리 같이 사기를 쳐온 거면 들통났을 때도 당신이 나를 감싸줘야 되는 게 맞다. 그게 에스코트하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논리정연하고 맞아. 네, 너무 논리정연하고 맞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시종일관. 그리고 그 뒤에 또 딸한테마저도 부인을 당하잖아요. 딸이 유전자 하더니 내가 결국 이런 유전자의 후손이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슴을 정말 후벼 파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이에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여전히 한서진이고 너는 강현서다.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 자식 앞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신 수양을 시키죠. 그러고서는 돌아서서 혼자 울잖아요. 혼자서 이 감당해야 되는 고통들이 얼마나 컸을까. 되게 강인한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 있는 상처들이 고스란히 전해지니까 시청자들한테 그런 힘이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15회에서 해나의 죽음을 예서한테 말하는 장면도 전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병원에서 해나가 죽은 거 확인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까 예서는 그 이불 뒤집어 쓰고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자기 인강 듣고 있었다는 얘기만 하고 그 예서도 그 순간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해나가 어떻게 됐는지. 근데 차마 물어보진 못하고 근데 그런 해나를 안 치고 예서를 안 치고 해나 죽었어 하면서 진짜 막 속삭이듯이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 되게 소름 끼쳤어요 조금. 네. 그리고 17회에서였나? 이 우주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예서가 모든 걸 이제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걸 이제 밝히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진짜 약간 처절하게 막 울면서 그러거든요. 엄마가 모든 걸 다 감당을 할 테니까 너는 그냥 공부만 하라고 여태까지 했던 대로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 어휘력이 너무 딸리는 것 같아요. 이 좋았던 장면의 묘사를 하기에는 가슴이 너무 아파요. 보면은 한서진이라는 인물을 봤을 때. 네. 그래서 행복하게 끝났잖아요. 딸들 돼지갈비 먹을까? 파스타 먹을까? 그게 마지막 장면이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네. 네. 근데 한서진이 되게 이게 염정아 배우 힘일 수도 있는데 기품이 있잖아요. 네. 그쵸. 자세가. 자세부터 비굴한 장면도 많이 나오거든요. 한서진이 네. 무릎 꿇는 것도 나오고 또 남편의 자존심 확 상했는데도 그걸 꼭 참고 막 차 같은 거 내가고 그 잘못하면 되게 그냥 초라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를 이 염정아 배우는 절대 그 기품을 무너뜨리지 않고 꼿꼿하게 유지하는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불쌍한 캐릭터가 있어요. 근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캐릭터가 무너지거나 혼자 슬퍼하는 장면을 보면 그냥 불쌍해요. 근데 되게 불쌍한 캐릭터가 그것을 이겨내려고 꼿꼿하게 구는 거 보면 그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이 캐릭터에 대한 그런 연민이랄까? 그쵸. 작가가 애정을 갖고 만든 캐릭터 같기는 해요. 약간 의심되는 부분도 있긴 해. 끝이 정말 이렇게 처음부터 계획됐을까? 그런 부분은 있지만 드라마의 끝이? 결말, 한서진의 결말이. 근데 한서진한테 또 많이 공감이 가고 좀 어떻게 보면 못된 인물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입이 가능했던 이유가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동네부 캐릭터잖아요. 시어머니한테 수모당하고 남편한테 그러고 아이도 그러고. 맞아요. 근데 다 너무 노력하잖아요. 맞아. 다 잘하려고. 그런 걸 보면서 딴 사람들은 이 한서진이 노력하는 거에 귀 기울여 뭐 듣거나 보거나 하지 않잖아요. 단지 너가 해야지 뭐 이런 부인이니까 뭐 의사 부인이니까 엄마니까 뭐 날 속인 며느리니까 그런 거에 정말 다 해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너무 보여서 그게 그런 부분에서 좀 이입이 많이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드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서진은 하나가 무너지면 도미노처럼 다 무너질 수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런 아슬아슬한 상황을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김주영한테 매달리면서 살인에까지 방조하는 게 다 설득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서진은 진짜 보루가 없어. 모든 게 다 적이고 그 상황에서 이게 하나가 무너지면 이건 포기하고 요거만 노력해서 그게 안 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이 한서진 캐릭터가 어떻게 될까. 그게 아까 전에 그 예서한테 너 인생이고 엄마는 뭐 망가져도 된다 했나? 널 위해서 그게 처음에는 이제 한서진이 시어머니한테 증명해 보이고 싶은 욕망 때문이라고 판단을 하다가 점점점 갈수록 그게 정말 사라지고 정말 예서를 위해서 이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더 뭔가 마음이 와닿았고 아픈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 사람의 욕망만 뭐 1차원적으로 해석을 한 게 아니라 이 캐릭터에 대해서 정말 엄마로서 예서의 인생이니까 내 인생이 그쵸. 아니니까 정말 그걸 지켜주고 싶은 마음까지 보여줘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보면 흙수저로 태어났잖아요. 광미양이라는 인간으로 살면서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런 것들을 어릴 때 깨닫고 어떻게 말하면 철이 일찍 들어서 되게 현실에 타협을 한 케이스인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변한 한서진의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고 이게 행복의 길이라고 믿고 있었겠죠. 그리고 저는 그게 한서진한테는 행복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한테는 그 해답을 어려서부터 제시를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되게 큰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정말 나는 포기 못한다. 내가 모든 걸 감당할 테니까 너는 그냥 공부만 해라. 라는 말이 그건 정말 모성애로 발현이 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되게 관심 있는 주제이긴 하거든요. 네. 이 모성이라는 것 포함해서 흔히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의 이면 같은데 저는 되게 관심 있는 주제라서 그래서 이 드라마의 초반부에 빠져든 거기는 해요. 왜냐면 다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긴 한데 여기 나오는 모든 부모는
자기 욕망에 투사하는 존재로 아이들을 대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포장으로는 사랑해서라고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보편적인 한국 사회의 부모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 이게 진짜 잘만 되면 그러니까 아까 계속 명작의 반열에 올라서겠다 이거는 보편적인 걸 건드리면서 또 이면을 보여주니까. 근데 이 드라마가 이제 제가 제일 아쉽게 느끼는 거는 결국에는 그 모든 욕망과 그 모든 복합성이 모성과 부성으로 수렴되면서 끝나버렸거든요. 그건 네. 아쉽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다를 바가 없거든요. 다른 드라마나 아니면은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그냥 잠깐 친구랑 수다 떨 때도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대화잖아요. 네. 아 그래도 자식 위해서 하는 거지 뭐 라던가 그래도 부모잖아라던가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는데 저는 이게 고정관념을 깨줄 가능성이 많은 드라마라고 봤거든요. 결국에는 자식 잘 되라고 한다는 그 모든 욕망 안에 정말 자식을 잘 되라고 하는 게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보면 이 강준상도 네. 아유 왜 그걸 시켜 막 회장 왜 시켜 막 하다가도 자기 자존심 상하니까 얘서 회장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하잖아. 저는 그 모습이 딱 이 스카이 캐슬의 부모들의 욕망의 모습이라고 봤거든요. 고고한 척 하면서 아유 뭐 하고 싶은 대로 자식 사랑하는 척 하다가도 자기 자존심 상하면 자식 앞세워가지고 그거를 회복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모든 그 추악한 욕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장돼 있으니까 살인도 들어와 있고 그거를 해소를 시켜주는 방식이 아까 말한 대로 마법이 아니면 힘든 수준으로 마법에서 깨어난 것처럼 모두가 개화되었다는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 더 들어가도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우리는 한서진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욕망이 추악해도 그게 우리 모습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예서를 진짜 자기 분신처럼 되게 뭐라 해야 될까요? 정말 저는 잘 되길 바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예서가 원하는 게 서울의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한서진의 욕망이라고는 생각이 들진 않았었어요. 뭔가 다층적으로 좀 더 깊게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한서진만의 욕망이 아니라 정말 딸을 위해서 이게 딸을 위해서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마지막에 참. 그래서 예서가 그걸 원한다는 게 설득력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재의 뭐 살인교사야 하고서는 김주영을 버렸잖아요, 처음에. 근데 예서가 되게 간절하게 원하잖아요. 그래서 무릎 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 드라마가 굉장히 좋다. 맞아요.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합리화하는 거지. 나는 달라. 영재네랑 달라. 계속 그렇게. 네. 그래서 저도 좋았어요, 사실. 그런 근데 부분이. 그 부분에서 저는 확 깬 것 같아요. 우주 앞에서 무릎 꿇을 때. 아, 마지막에 마지막 부분. 네, 식구하죠. 그 장면에서 부부가 와가지고 무릎을 꿇는데 저는 뭐가 약간 깼는지는 알겠는데 저는 그 씬 꽤나 마음에 들었거든요. 왜냐면 어른들이 그 딱딱한 어른들이 아이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 자체가 전 되게 뭔가 좀 아팠어요. 마음 아프긴 했어요. 갑자기 개과천선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네. 한서진은 오히려 무릎 꿇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 연기일지언정. 근데 강준상이 같이 무릎을 꿇는 게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희 엄마 아빠가 제 친구한테 가서 뭔가 미안하다고 하면서 무릎을 꿇는다는 상상을 저는 그걸 보면서 했거든요.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무릎 꿇을 만한 하긴 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건 맞아요. 어쨌든. 이수임 캐릭터. 이수임. 그러니까 제가 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랄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한서진의 얘기를 하면서 악역인데 왜 이렇게 좋을까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생각해볼 만한 주제예요. 네. 근데 저는 우선 그 질문이 저한테는 먹히지 않았던 게 악역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더 호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느낀 것보다. 그래서 악역이라는 느낌이 안 드니까
나는 좋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반면에 이수임은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정의롭고 착한 캐릭터. 어떻게 보면 캐슬에서 가장 정상적인 캐릭터인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모든 문제점은 어떻게 보면 파헤치고 고치는 데 계기가 된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비호감이다. 네. 그렇죠. 네. 이거 보편적인 감상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얘기도 이태란에 많이 대한 들었어요. 좀 비호감적인 네. 부분, 수임에 대해서, 네. 한서진에 대한 연민. 그때 유나 씨가 머리 얘기했잖아요. 앞머리. 앞머리가 그게 시스루뱅인데 말려 있잖아요. 네. 처음에. 그 근데 초반에. 제가 그 후에 이제 봤거든요. 그거 펴져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때는 또 설득이 됐는데 네. 마지막에 또 말려 있더라. 수미상관. 수미상관. 처음 등장할 때 헤어스타일은 비슷해졌어. 글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수임과? 아닌데? 이수임과 이수임. 한서진. 그러니까 비호감인 게 그 장면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났을 때 그 강미양인 거 알게 되고 알갈머리 하면서 너 맞구나 뭐 이러면서 네. 서로 알게 됐잖아요. 근데 한서진이 찾아가가지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너 여전하구나 하면서 그게 뭐가 창피한 일이라고 이런 그게 얘기를 최악의 맞아. 대사였던 것 같아요. 그때 맞아요. 아니 글을 작가를 하겠다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묻어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 본인이 창피하면 창피한 거지. 그것다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대사가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럼 다 복합적으로. 근데 그 대사가 보여주는 게 이수임이 우월감이 있구나. 이 한서진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냐면 그 고등학교 때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너가 소문냈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수임이 넌 그게 창피해? 이러면서 자기가 그런 부모 가져보지도 못했으면서 판단해버리잖아요. 저는 그 대사 때문에 사실 저도 비호감이었기 때문에 그런 뭔가 도덕적 우월감? 혹은 근데 자기는 그런 사랑받는 그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거잖아요. 그 고아원 원장님이었잖아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싫어하는 타입의 인간 유형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나를 판단하면서 우월감 갖는 사람. 네. 근데 그 모습이 딱 들어갔기 때문에 이수임이라는 캐릭터에 대해 사람들이 호감을 못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오히려 한서진을 응원하게 되는. 한서진은 진짜 솔직하잖아요. 그래도 맞아. 솔직하잖아. 저도 이수임이 의외로 가장 비현실적인 캐릭터인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한서진은 내면적인 게 많이 보여졌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표피적으로 봤을 때 되게 가식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 것 같잖아요. 허영심은 쫓고, 그런데 그 욕망의 이유들이 다 나와 있고 거기에 그 안에서 갈등하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감정이입이 되고 연민을 갖게 되는데, 이수임은 그냥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되게 훌륭한 사람. 어쩌면 제가 중고등학교에 이 드라마를 봤으면 되게 롤모델이 될 수 있을 법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나이간에서 보니까 비현실적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저렇게 교과서적으로만 생각하고 사고하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진짜 영재네 가족의 사건을 소재로 소설을 쓰기 시작할 때도 물론 중간에 반성은 하긴 하지만 되게 민감한 부분인데 그쵸. 저렇게 접근을 하는 게 잘못됐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분명 거기서 그러잖아요. 주민들까지 모여서 막 회의를 하잖아요. 이거를 책을 내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할 때 여기 뭐 실명이면 그런 거 언급 안 할 거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나중에 책이 안녕 스카이캐슬이에요. 여기 뭐 그러네요. 여기 집 이름 이런 거 안 얘기할 거다라고 했는데 근데 제목부터 스카이캐슬. 제목 안녕 스카이캐슬. 안녕. 진짜 We All Like. 그쵸. 그래도 이태란이 연기 잘한 것 같아요. 네. 이태란의 얼굴과 그 연기가 설득력이 있었어요. 나중에 가선 점점 그 파리한 얼굴로 자기 모습 후회하잖아요. 내가 괜히 설쳐가지고 우주 이렇게 됐다. 근데 그런 것들도 설득력이 나름 있었고. 그 장면도 진짜 좋았죠.
한서진한테 비는 장면. 음. 네. 그러니까 연기 되게 잘하시고. 그러니까 개성이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걸 설득력은 차치하고 뭐 한서진, 이수임 그리고 그 세리 엄마, 아, 뭐 오나라, 찐찐 이런 캐릭터들이 다 어마마? 다르잖아요. 생긴 거, 말투 그런 게 되게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창밖의 영화는 2부로 이어집니다.